표집 오차란 통계치가 모수치의 다른 정도이며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은 모수치의 추정값은 전수조사에 의한 모수치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신뢰 수준, 신뢰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치를 추정할 때 이 추정값은 오차 범위를 의미합니다. 즉 신뢰 수준 95%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모수치와 추정된 모수치 사이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면 신뢰 수준 95% 통계치의 평균이 100만 원이라면 실제 모수치의 평균은 95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오차입니다. 표준 오차는 표본들의 분포에서 각 특성의 값 사이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며 표준 오차는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표본조사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조사의 설계는 그림 5-2와 같이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확정을 하고 적당한 표집들을 선정한 후에 표집 방법과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고 실제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모집단 확정입니다. 모집단이란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연구자가 직접적인 방법이나 통계적인 추정에 의하여 정보를 얻으려는 대상의 집단입니다. 연구 목적에 부합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확한 모집단의 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 표집 단위, 범위, 시간의 4가지 요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표집틀 선정입니다. 표집틀이란 연구 대상이나 표본 단위가 수록이 된 목록이며 이로부터 최종적인 표본이 추출이 됩니다. 좋은 표집들이란 모집단의 구성요소 모두를 포함하면서 어떠한 요소도 이중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목록입니다. 그래서 사례 표집틀을 보시면 연구 대상이 18세부터 30세까지의 여성이며 표집 단위도 18세부터 30세까지의 여성입니다. 범위는 전국이며 시간은 2010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과 표집 단위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이 표집틀은 같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연구 대상은 S기업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런데 표집 단위는 어떻습니까? S기업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범위는 전국이며 시간은 2010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표집틀은 어떻게 보면 연구 대상과 표집 단위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집 방법에 대한 결정입니다. 표집틀이 선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고 표집 방법은 크게 확률 표집법과 비확률 표집법이 있습니다. 표집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크기를 결정합니다. 적절한 표본의 크기는 신뢰구간 접근법과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표집 방법, 모집단의 성격, 시간과 비용, 연구자 및 조사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서 표집 크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결정된 표집 방법으로부터 표본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표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집 방법의 유형은 그림 5-3과 같이 크게 확률 표집법과 비확률 표집법으로 나뉩니다. 확률 표집법에는 단순 무작위 표집법, 체계적인 표집법, 청하 표집법,
집약표지법이 있고 비확률표지법에는 임의표지법, 유의표지법, 할당표지법, 전략적 제보자표지법입니다. 그래서 표 5-1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책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준은 연구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표지법은 모든 대상이 동등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비확률표지법에서는 동등하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의 확률표지법은 무작위표지법이지만 비확률표지법은 인위적, 독단적, 의도적으로 표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통계치로 모집단의 모수치를 추정하는데 확률표지법에서는 편의가 없지만 비확률표지법에서는 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치 추정 가능성에서도 확률표지법은 추정이 가능하지만 비확률표지법에서는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차 측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률표지법에서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비확률표지법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에서는 확률표지법에서는 많이 소요가 되는가 반면에 비확률표지법에서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집단의 규모와 성격이 확률표지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만 비확률표지법에서는 불명확 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 무작위 표지법, 체계적 표지법, 청합표지법, 집약표지법은 확률표지법이며 비확률표지법으로는 임의표지법, 유의표지법, 할당표지법, 전략적 제보자표지법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표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표지법은 각각의 사례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있는 표지법입니다. 즉, 모든 사례가 추출될 확률이 명백한 표지법이며 예를 들면 1000명의 모집단이 있는데 그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한다면 표집 확률은 어떻습니까? 100분의 1000은 0.1에서 10%입니다. 그래서 확률표지법은 비확률표지법에 비해서 보다 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얻을 수 있고 즉 모집단의 특성을 좀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단순 무작위 표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지법은 크기가 대문자 n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소문자 n인 표본을 균등한 확률로 추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단순 무작위 표지법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모집단의 모든 사례가 동등하게 표집될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한 목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례를 표집하는 것이 다른 사례의 표집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무작위 표지법의 표집 절차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례를 명부 또는 목록표에 열거합니다. 두 번째, 각 사례에 일련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비를 뽑는 것과 비슷한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본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난수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난수표를 사용한 표집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표에 눈을 감고 연필을 굴렸더니 연필 끝이 왼쪽 끝 1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350명이고 이 가운데 70명을 표본으로 선택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세 자리이기 때문에 연필 끝이 가리킨 왼쪽 맨 위 끝에 있는 1이라는 수를 출발점으로 하여서 두 자리 숫자로 된 세로 줄에 첫째 열과 둘째 열의 첫 단위의 숫자를 합하여 세 자리로 보고 자 어떻습니까? 1이 시작하였는데 1에 대한 2와 그 다음 숫자 7까지를 합하여서 127이라고 일단은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래로 쭈르륵 내려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672, 246, 028 그렇게 해서 350보다 같거나 작은 수만 선택을 하여서 필요한 만큼 표본으로 선택을 하고 표본의 크기가 70개가 채워질 때까지 다시 어떻습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공간이 없다면 다시 난수표에 눈을 감고 연필을 굴러서 예를 들면 또 7이 나왔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7이 나왔죠. 그래서 793 똑같은 나열로 281 642, 855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281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난수표에 눈을 감고 연필을 굴렀더니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423, 832, 342, 285가 나왔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342와 285만 사용을 할 수 있고 423과 832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본의 크기가 70개가 채워질 때까지 이런 절차를 계속하면서 하는 것이 단순 무작위 표지법입니다. 체계적인 표지법입니다. 표집 트립 모집단 목록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매 K번째 요소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 숫자가 12, 79, 73, 42, 34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해당하는 숫자가 만약 나온 것 같으면 그 밑에 숫자를 모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 표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